새벽도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기억하십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불에 잘 타는 마감재가 사용돼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분석 결과 아파트 화재가 매년 급증하고 특히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가스불을 켜놓은 채 TV를 보고 계시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의 대문격인 문주가 유행처럼 너도 나도 화려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가 문주에 끼어 진입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완강기를 아십니까? 아파트 3층에서 10층 사이라면 화재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지 YTN 신문고 지기가 해봤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화재를 한번 경험한 아파트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방독면을 비축한 화재 경험자를 만나봤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얼마나 빨리 유독가스가 퍼지는지 대피할 시간은 충분한지 실험해봤습니다. 화재 후 단 2분 눈 깜짝할 사이 유독가스가 퍼지는 실험 공개합니다.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이 전국적으로 1,300개를 넘어서는 등 10년 전보다 무려 8배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만큼 화재 대책은 뒤따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포의 아파트 화재. 아파트 거주자라면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원포인트 대처법. 소방관을 현장 연결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유석현입니다. 오늘도 국민을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발로 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오늘 국민신문고의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아파트 화재에 대해 개그우먼 허민 씨와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요. 이번에 정말 열심히 취재에 참여했거든요. 마치 제가 기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보람도 느꼈지만 또 너무 힘들었어요. 네, 두 분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역시 생생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국민신문고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신문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024로 보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한 건당 YTN이 1,000원을 적립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희망 전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국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화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주차장에 세운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10층짜리 아파트를 덮쳤고 20분 만에 옆에 있던 아파트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불법차 때문에 골목 못 들어가가지고 좁은 골목길과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는 아파트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이 난 지 15분이 지나서야 도착. 불길을 잡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9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의정부 아파트 화재. 얼마나 복구가 됐을까? 화재가 났던 현장입니다. 이 화재가 난 지 9개월이나 지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고 남은 옷까지 또 곳곳에 깨진 창문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에 참혹하고 다급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건물 가운데 가장 피해가 덜했던 아파트는 보수공사를 마무리해 15가구가 재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시발점이 된 아파트는 불이 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 40여 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직도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8층)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헬기가 충돌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고
폭발이 이어집니다. 호화롭던 건물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만삭의 임신부, 환경미화원, 수많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과연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기만 할까?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구의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4층에서 일어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30분 만에 옥상까지 번졌고 헬기를 포함해 소방 차량 67대가 동원됐지만 불은 8시간 반이나 계속됐습니다. 건축법상 높이가 30층에서 49층까지의 건물은 준초고층에, 50층 이상 건물은 초고층 건물에 속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준초고층 건물은 1,319동으로 2005년에 비해 8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국내 고가 사다리차는 대부분 52m로 아파트 15층 정도만 접근할 수 있고 최고 높이 72m짜리도 24층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소방 헬기는 고작 27대뿐인데 기류 때문에 초고층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층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 67층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해본 결과 소방관이 공기통을 메고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2분. 소방차도 헬기도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난다면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네,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면은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화재에 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유독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아파트가 우뚝우뚝 좀 솟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새로 지어지는 단지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4,8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8%인 2,500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아파트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 2,426건에서 지난해는 2,663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만 해도 79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화재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부에서 불이 났을 때 연기와 유독가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95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에 있는데요. 소파 2곳에 불을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소파에 불을 붙이자마자 30초도 안 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를 살펴보니 실험 2분 만에 일산화탄소는 869ppm, 이산화탄소는 측정 최대치인 9000ppm을 넘어섰습니다. 내부에 있었다면 이미 질식사했을 수치입니다. 이번엔 5분도 안 돼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폭발 직전, 아찔한 순간인데요. 화재가 일단 나면은 아파트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대피 통로가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가 이제 그런 국한된 데서 보면 위험하다. 대피하는 데요.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에 불이 나면 2분 만에 치사량의 유독가스가 나온다. 정말 섬뜩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실감나지 않는단 말 취소할게요. 아니 2분 만에 대피하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뭐 2분 안에 막 가족들 다 깨우고 뭐 귀중품 챙길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대비해서 아파트 지을 때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먼저 아파트 대피 공간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흔히 베란다라고 하죠.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별로 설치할 때에는 2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 경량 칸막이나 경계벽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면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대피 공간 말고도 대피할 수 있는
따로 그런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허민 씨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허민 씨가 왜 잘 알고 있는지 곧 밝혀집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이 3층에서 이 10층까지는 왕관기나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11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를 대비한 설치 규정은 이제 조금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침착하게 이런 기구나 시설을 대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4층 아파트에서요, 목숨 걸고 오. 화재 대피 체험을 해봤는데요. 네. 어떨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일 실험맨, 아니 실험우먼 허민입니다. 저는요, 오늘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왕관기를 이용해서 대피하는 그 방법을 실험해보러 왔는데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해요? 괜히 왔어. 안 할래. 그럼 지금부터 왕관기 사용법 알아볼까요? 발코니에 있는 지지대를 창밖으로 꺼내고 지지대 고리에 왕관기를 걸어주세요. 지지대와 왕관기가 연결되면 줄을 창밖으로 휘리릭 던지고 왕관기 벨트를 가슴에 매는데요. 풀어지지 않게 꽉 조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심조심 안전하게 내려가면 탈출 성공! 너무 쉽게 하셨는데 제가 다리가 짧아갖고 어떡하지? 마지막 인사하고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저 엄마 아빠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주신, 허민을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도전! 갑니다. 오. 겨드랑이. 네, 겨드랑이 너무 아프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러분 모두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초예요? 27초 32요. 여러분 모두 27초 만에 대피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4층에서 왕관기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껏 더 높은 14층! 14층에서 왕관기 대피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왕관기가 베란다 벽면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왕관기 없는데요? 너무 높아요. 14층이라고요. 어떡하지? 그러면 불이 나면 저 어떡해요? 불이 어떻게 숨어야 돼? 여기는 신발이 너무 많은데. 여긴 너무 더러워. 여긴 여긴 안전하겠죠? 여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디로 숨어요? 화장실. 물이 있으니까 물 틀고 이렇게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여기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그럼 어디로 숨어요? 사실 이런 고층 아파트는 왕관기를 이용하기에는 좀 위험한 감이 있어서 네. 베란다에 가면 따로 대피 시설이 있거든요. 대피 시설요? 네. 저 잊어버리셨어요. 몰라. 고층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대피 시설로 무브. 이거 대피 시설 맞아요?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래갖고 어떻게 숨어요? 당황스러웠고 저희가 실험한 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게 창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러면 안전해요.
네, 허민 씨 탈출 체험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완강기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민 씨?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그 아파트 그 체험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이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재를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신랑이 퇴근하는 찰나에 제가 맛있는 걸 해준다고 감자튀김을 좋아해서 감자튀김을 예, 빨래를 삶다가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수다를 좀 오래 떨었죠. 지난 2012년 주부 이수진 씨는 저녁 준비를 하다 큰일을 치를 뻔했습니다. 감자튀김을 하려고 기름에 감자를 넣는 순간 이 감자에 있던 물기 때문에 기름이 튀면서 그만 불이 난 건데요. 대피 공간이 없었어요. 4층 아파트여가지고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온 방이 다 거묵해. 그 작은 불씨가 정말 큰 불이 될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로. 김명년 씨도 3년 전 집안일을 하다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네, 빨래를 삶다가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수다를 좀 오래 떨었죠. 그러고 이제 방에서 나오니까 막 연기랑 불이 옮겨 붙어 있는 거예요. 화재를 겪은 두 가정의 아파트.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이수진 씨는 같은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화재 대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낮은 층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이와 함께 소방훈련에도 참여해 이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아파트 7층에 사는 김명년 씨의 가정은 어떨까요? 제작진을 베란다로 데려갑니다. 대체 이건 뭔가요? 줄을 잡아당기자 눈앞에 펼쳐진 이것의 정체는 일반 화재 대피함도 전혀 없었고요. 완강기 자체도 없었고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 대피함을 설치하게 됐죠. 네, 앞서 홍 기자가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모든 아파트에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드렸던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 의무 규정은 1992년 이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피 공간이나 이 완강기 같은 것이 없는 거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강남구만 해도 전체 아파트의 57%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4%, 13만 3,445동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이 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엘리베이터는 멈출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계단이 더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후한 아파트는 불이 났을 때 피난 설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도 이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거나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계단 옆에 설치된 방화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이 문을 열어놓으면 불이 난 곳에서 계단을 통해 연기가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15층에 있는데 불이 나면 옥상으로 대피해야지 싶어서 한번 옥상을 가본 적이 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캣맘 사건도 있고 이렇게 저희 집처럼 옥상이 잠겨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아파트 옥상이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가둬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소방당국은 평소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네. 아파트 옥상문 개폐 규정이 없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 옥상문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불이 날 경우에 자동으로 열린다. 뭐 굉장히 좋은 장치인 것 같기는 한데 왜 불났을 때 엘리베이터 멈추는 것처럼 이 개폐 장치도 멈추면 어떡하죠? 관리사무소에서 버튼만 누르면 열리도록 그런 장치들을 하는 건데 지금 네. 뭐 시행하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로 짓는 30채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옥상문 개방에 대해서 뭐 경찰과 소방당국의 입장차가 있고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화재에 대한 국민 500인의 생각은 어떨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500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전화로 설문을 진행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화재에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63.9%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16.2%만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나면 대피가 중요하죠.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할 공간이 있다는 사실 59.2%만이 알고 있었고요. 40.8%, 10명 중에 4명은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코니 화재 대피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10명 중에 4명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를 대비해서 비워두신 분들은 28.9%에 불과했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대피 시설이 없다고 답한 분도 10.5%나 됐습니다. 보안점도 물었습니다. 32.5%가 소방차의 진입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답했고요. 25.1%는 소방법과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도 막상 대피시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화재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500인의 의견 잘 봤습니다. 이번엔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차현주 캐스터가 소방관을 직접 만나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주 캐스터. 네, 성북소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훈남 소방관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사 오영환입니다. 네, 지금도 많은 소방관분들이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각에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 119에 신고부터 해야겠죠? 네, 즉시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동시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큰 소리로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네, 일단 아파트와 그 정확한 동 호수 그리고 안에 사람이 갇혀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신고를 하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초기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정 내에서는 이런 일반 의류나 이불 그리고 가구에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는 일반적인 물로 쉽게 진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다가 식용유나 아니면 가정 내 가솔린에 이렇게 기름이 붙었을 때는 물을 붓게 되면 화재가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불을 이제 물에 적셔서 이렇게 덮어주는 방법으로 이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쌀쌀해지면서 날씨가 이제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그 과열이나 합선 이런 전기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정 내에 그 전기 차단기를 신속하게 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를 내리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화재를 가장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화기잖아요. 네. 오늘 이 소화기 사용법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이 소화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화재, 유류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안전핀만 살짝 뽑고 그리고 이 소화기 노즐을 화재가 낸 방향으로 향한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움켜쥐면서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불을 진화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앞에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해서 불을 피워놨거든요. 네. 제가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화재를 한번 진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이쪽에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한 뒤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빗자루로 쓸듯이 지금 이거 다 된 건가요? 네네. 다 꺼진 불과 거예요. 몇 초 만에 이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저 지금 이게 불이 난 상황이다라고 하면 화재 진압 정확하게 한 거 맞죠? 매우 훌륭한 소방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막상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요. 굉장히 간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당황만 하지 않고 이렇게 초기 대응을 잘 하신다면 누구든지 화재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소방관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가 소방관들은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전국 언제 어디든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제발 좀 그만하시고 아파트 단지의 지상 주차장에도 이중 주차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에 탑승하실 때에는 시내에서도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는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언제든지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안전교육 받으러 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영환 소방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소방서에서 차현주였습니다. 빠른 화재 대피를 위해 아파트에 경량 칸막이가 도입됐지만 사용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규격보다 두꺼워 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깨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주가 전국 2,000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5곳 가운데 한 곳은 규격에 어긋나 화재 초기 진압, 이른바 골든타임 오븐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절반 이상이 노후하고 화재 대피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전체 아파트의 24%가 1992년 이전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조대 출동을 방해하는 주범은 문주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전국 아파트 약 400곳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차 등의 장애물 때문에 구조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2,600건이 넘는 아파트 화재가 일어나 사상자 240여 명과 7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벽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홍사희 기자, 이게 네.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경량 칸막이라는 겁니다. 여기 네. 써 있죠. 우리 집과 옆집 발코니 사이에 벽처럼 설치된 것인데 내부에 이런 석고보드가 설치돼 있어서 불이 났을 때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예. 여기 지금 두 분 나와서 잡고 계시죠? 네. 네, 카메라 데스크 국민신문고 황보영 기자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아파트 거기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아닙니다. 그 2005년부터 이 대피 공간과 경량 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집에 설치된 대피 시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부와 같은 여성들도 칸막이를 깰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 3명의 여성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좀 깨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두께가 한 1cm, 1.5cm 정도가 될 것 네. 같은데, 깨실 네. 수 있겠어요? 아줌마 파워로 제가 한번 도전해 뭐로 보겠습니다. 깨실 좀 거예요? 들어보세요. 장갑 주시죠? 장갑. 주먹으로 깨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장갑. 평소에 하던 이 부부싸움의 실력으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상당히,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면. 자, 저희가 좀 화이팅!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 비키겠습니다. 주먹으로 아줌마 파워로 세게. 네, 이 정도야 뭐 깰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깨보시죠. 힘껏 쳐주셔야 됩니다. 어머! 오. 괜찮으세요? 나 파포즈 같아.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아, 아줌마 파워는 안 네. 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감사합니다. 제가 처녀 파워로 저도 한번 네.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주먹으로 안 돼서 저는 팔꿈치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 뭐 응급 괜찮습니다. 의료팀이 이 있으면. 정도로는 뭐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십시오. 네, 오랜 부부싸움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도전! 자, 저는 도전! 깨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처녀 힘. 저 중학교 때까지 애들 팔씨름을 이겼거든요. 어머, 죄송해요. 그냥 흔들리기만 합니다. 아니, 네. 지금 이미지 관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뚝으로 봤을 때는 깨져야 되는데. 지금 연약한 척 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허민 씨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제가 허민 씨, 제가 들고 있을게요. 뭐로 깨실 황보영 거예요? 기자님 잠깐 들고 계세요. 근데 허민 씨 유단자잖아요. 네. 제가 우슈. 유단자거든요. 너무 가녀리 한번 해서. 어떻게 찰지 어떻게 한번 발로 일단, 보여주세요. 이렇게 탁 와우. 빡 이렇게 와. 아, 진짜? 자, 갑니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저는 마음의 준비를 좀 이쁨을 해주셔야 포기하고 될것 실제 같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차 주세요 하면 차 네,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허민 씨 힘껏 차 주세요. 와. 여러분 혹시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괜찮은데요? 안 다치셨어요? 아니, 네. 이거 허민 씨라서 한 거지. 사실은 네. 망치로도 잘 안 깨지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네. 홍 기자도 그렇고 못 깼잖아요. 네. 이거 그냥 보통 여자들이 허민 씨처럼 유단자가 아니면 깰 수 있을까? 허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량 칸막이가 네. 이 석고보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했으면 옆집 소리가 다 들리니까 네. 앞뒤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예. 사실은 깨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게 뭐 네, 저희가 뭐 아이만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있고요. 네. 뭐 여자들만 있을 때도 있으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사실 그 각 가정에 도끼 같은 물건이 있으면은 깨우기가 쉽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물건이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테고요. 네. 과연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아파트로 들어섭니다. 이 다급하게 달려온 소방차가 진입하려는 순간 무슨 일인지 그대로 멈춰섭니다. 문주,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대문 형태의 장식물의 키가 너무 낮아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52m 고가 사다리차가 아파트로 진입하려면 출입구 구조물의 높이와 폭이 각각 4.5m 이상은 돼야 합니다. 문주의 지붕이 소방 차량보다 얼마나 높이가 낮은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무섭다. 조심하세요. 문주 지붕에서 고가 사다리까지의 높이는 약 40cm. 이 상태라면 고가 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강원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고가 사다리차가 문주를 겨우겨우 통과하는데요. 이렇게 문주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가 어디에 또 얼마나 있는지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조사했습니다. 플래시 오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재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하면 불길이 급격히 번지는 현상인데요. 즉 화재가 나고 처음 5분 정도가 진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 3년간의 아파트 화재를 분석해보니 불을 끄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재산과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렇게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그 순간 소방차가 아파트 문주에 걸려 진입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 널려 있다는 점입니다. 문주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아파트의 위치와 지난 3년 동안 화재가 난 아파트의 지도를 겹쳐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분포가 비슷해 보이죠. 다행히 정확히 일치하는 곳은 없었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언제 큰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들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어졌고 지난해에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대도시 아파트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교차이가 커지면서 온열기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는 계절, 바로 지금이죠. 10월에 아파트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당수의 화재는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와 함께 김치 냉장고에서 비롯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엌에도 화재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YTN 함형건입니다. 네, 문주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 얼마나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아파트 401개 단지 512개 문주의 높이나 폭이 좁아서 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문주 크기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나요? 네, 있긴 합니다. 이 현행 법률의 예외 규정이 이제 문제인데요. 현행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문주의 높이를 4.5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거지와 일반 도로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4.2m까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근데 불 끄는 거는 시간이 생명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이 대형 자동차의 교통량이 적거나 대형 차량이 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다면 3m까지도 문주를 낮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주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서 대형 사고로 번지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만약 아파트 주차장에 불이 났다면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소방차가 유유히 지하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소방차는커녕 구급차도 들어갈 수 없다. 예, 진입 불가합니다. 예, 후진하세요. 후진하세요. 춘천소방서가 관내 아파트 91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하주차장 입구가 구급차량보다 높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차량 진입이 늦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라든가 환자 구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재 출동. 아파트 밖에서도 고군분투가 계속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소방서에서 아파트까지 거리는 고작 2km. 그런데 골목길로 들어서자 소방차의 고개가 시작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주차해놓은 차량 때문에 서고 달리고를 반복하는데요. 저 옆에 좀 봐주셔야 돼요. 화염이 아파트를 뒤덮기 전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사는 집이 어디세요? 아파트 주택? 빌라? 아파트. 빌라 주택에 사시고 세 분은 아파트에 사시고. 난 항상 조심한다 그래도 또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 저 이렇게 뭐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가스불을 이제 우리가 밸브를 안 잠글 때가 많아요. 네, 오늘 통통식당에서 나눠볼 주제가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나 이거든요. 뭐 바구니를 쓸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니 바구니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하나를 꽁꽁 묶어서 먼저 내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불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방독면을 준비해 놓은 건 있어요. 방독면이 가족 수대로 다. 네. 현관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뛰어내려야죠. 이불이라도 발걸음 안고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저희는 뛰어낼 수가 없어서 왕관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왕관기 설치하는 법을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보긴 봐요. 혹시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자 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한 번씩 안고 내려가다 한동안 어떡하고 그냥 뛰어 내려가는 게 낫겠다. 아니 근데 8층에서 왕관기를 타실 수는 있겠어요? 아니 무서워서. 네, 저희도요. 사람은 뒤에 많은데 혼자 내려가면 이게 몇 분 왔다가 시간이 중요한데 네. 너무 비현실적인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발코니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오, 발코니 되게 중요한 정보를. 그 벽을 깰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다 짐이 있으시죠? 저희 집도 그렇긴 한데 창고짜리 베란다는 창고다. 선반 짜서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깨도 아마 못 넘어올 것 같아요.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아서. 와. 대단하시다.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찾아요. 소방서 바꿔야 돼요. 소방서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딱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앞에 교육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몸에 배게. 네, 오늘도 통통식당에서 아파트 화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 아파트의 화재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제도 보완도 하고 국민들께 홍보해서 평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아파트 484개 문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문주에 대한 정부 대책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1999년 이후에
이 문주를 설치한 아파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정확한 그 높이나 길이에 대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신규 아파트 문주에 대한 예.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문주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이걸 시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아파트 화재 피난 시설로 발코니 대피 시설 또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도 치안을 문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이 발코니에 있는 대피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경량 칸막이를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붙이고 옆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구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좀 우리 주민들께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좀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욕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다른 대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요. 불이 나면은 욕실 안으로 대피를 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뭐 출입문 옆쪽에서 물이 나오도록 한다든지 저희가 실험 한번 해봤는데 실험용 쥐를 욕실 안에 넣고 불을 내봤습니다. 욕실 내부 온도가 26도에서 60도 정도를 유지해서 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욕실 안에 배기 설비는 유독가스를 막는 역할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도 없었고 쥐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네, 그만큼 화재가 나면은 이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 초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특히 이제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30층이 넘게 되면은 이제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옥상 헬리포트라든지 피난 안전 구역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외부 그 마감 재료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가 법 개정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피난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설계를 보완하도록 하는 이런 안전 영향 평가 제도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규정은 대피 공간 혹은 경량 칸막이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경량 칸막이는 92년 이후에 세워진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설치되어 있고 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옥상으로 대피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소화기 사용 요령을 평소에 숙지해서 1차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의 화재 예방법과 신고 요령 그리고 대처 요령 등을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입주자들한테 평소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교육을 받아서 미리 대비하고 또 정부는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문화재. 후손에게 그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서 현재 모습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하겠죠.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문화재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주변의 건축행위를 규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화재별 검토 기준을 마련해 건축허가 심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거치고 바꾸고 고치고 바꾸고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육지와는 달리 한 번 사고가 터지면 피해 수습이 어려운 바다. 지금 인천에서 바다가 죽어간다는 제보를 입수, 현장 확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문고가 나섰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고스란히 품은 작지만 아름다운 섬 잠진도. 지난해부터 잠진도와 인근의 무의도를 잇는 다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구명의 씨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바다를 보며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50년 넘게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가을이면 낙지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씩 이렇게 잡으면서 비축해놔야 저희도 겨울 나는 건데 일체 지금 낙지가 없어요. 다리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낙지잡이가 제철을 맞아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작물을 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작년만도 못해. 없어 낙지꾼이. 아니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진짜 확실히. 많이 들어오질 않아. 낙지가 사는 갯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닷물이 들고 나는 곳에서 구조물을 세울 때는 물막이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사 담당 측은 이를 막기 위해 흙을 담은 자루를 쌓아놨는데 이들이 파도의 힘을 못 이기고 터져버린 겁니다. 저 굴삭기 있는 높이로다가 마대가 저쪽 왼쪽 끝에서부터 뺑 돌아서 저 뒤에까지 한 10단 이상 쌓였을 거예요. 바닷물 많이 들어오는 날 바람도 좀 불고 그래서 파도가 세가지고 저거에 다 한 번에 다 유실된 거예요. 흙은 갯벌을 덮쳤고 자루는 물이 빠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루에 2번씩 물이 들고 나는 위치에 흙을 담은 자루를 쌓아도 될까? 원래 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모래 부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여기 오래 못 가고 무너집니다. 비가 좀 오고 하면 미끄러지고 안에서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게 유실이 속으로 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약 50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완공됩니다. 환경을 보다 배려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는 없었을까요? 임시로 토사지출 방지역이 됐고. 임시라고 하시기에는 지금 공사가 1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임시라는 말씀을 하시려는지. 올바른 지적인데요. 경제청이 포커스를 맞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물을 막을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방지하기위해서 지금 피복수를 최대한 빨리 이런 거 장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빨리 끝낼 계획이에요. 뒤늦게라도 대책이 마련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을 대로 입은 주민들의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다룬 아파트 화재 문제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상희 기자,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네, 소방대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소방 차량이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동 진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집 소화기는 어디 있는지, 대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 남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YTN 국민신문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